형사들이 막 그 수사하는 영어들이 많습니다. 찌그러져 있는 FBI 요원이 있어요. 그게 프로파일러입니다. 사기꾼의 관상. 되게 불쌍하게 생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불쌍해 보여요. 보여. 예. 안녕하세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의 친절한 호스트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 사회학자인 배상훈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어색한 이 가운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처음 입어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새롭네요.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마치 피부라고 봐도 될 정도의. 뭐 감사합니다. 꺼끌꺼끌한데. 그 프로파일러라는 게 사실 이제 대중한테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범죄심리 수사관입니다. 프로파일러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얘기하자면은 강력범죄 수사, 네. 특히 이제 연쇄성 강력범죄 수사를 심리적, 사회적 배경으로 수사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 실제의 수사에 참여해서 용의자를 이제 신문도 하고 또 통계 분석도 하고 현장 분석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프로파일러 부르지만 저희들은 범죄 분석 요원, 뭐 분석관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범죄가 같은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그렇죠.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것끼리. 또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방법론과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 네. 그것을 일상적인 형사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지만 항상 쫓겨나는. 또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야, 그렇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네. 하지만 형사들이 막 그 수사하는 영어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기 찌그러져 있는 FBI 요원이 있어요. 있죠. 그게 프로파일러입니다. 그 정도 취급도 안 맞는. 그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네요. 높아졌죠. 네. 높아졌고 프로파일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존재가 사라지는 게 목적이죠. 모든 형사들이 다 그걸 할 줄 알면 할 줄 알게 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과 이제 조금 거리가 가까우니까 주로 이제 사기 범죄 네.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패턴이 있겠네요. 사기 관련해서도. 그렇죠. 전통적인 범죄의 분류는 네.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를 나눕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는 예전의 분류하고는 달리 특히 사이버상의 사기는 실제로는 재산범죄, 폭력범죄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치려고 하면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 그렇죠.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지배 자체가 폭력입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많은 사기의 수법이 폭력범죄를 원용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구분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서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사기 사건 같은 패턴도 연구하고 접근해서 일선에 있는 형사들한테 그 기법도 알려주고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었죠. 저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자산 범죄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유시민 씨가 블록체인 얘기했을 때 범죄 쪽에도 저 파고가 밀려오겠다. 약간 어려운 말을 쓰면서 있는 척하는 영역이 사기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때쯤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경고를 내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대비가 안 돼갖고 이런 류의 사기범죄를 수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허부적거리다가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 같은 거? 그 약장사 아세요? 약장사. 약장사? 예, 시골 장터 약장사. 네. 옥장판 팔고. 예, 그런 겁니다. 네. 그걸 해던 사기꾼들이 코인을 팔고 다닌 거예요. 약 대신에. 약 대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앱이라는 걸 가서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라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엄청 쉽네요. 쉽죠? 왜냐하면 신뢰자산인 거예요. 네. 약장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약과 이런 의료기기를 팔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어갖고 커피도 타주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병원 같이 가면서 신뢰를 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든 다 믿어. 100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팔아도 다 사줘야 돼. 대신 의료기기 대신에 정기예금 이거보다 여기가 나. 그게 바로 노인 대상의 코인 사기가 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집단들이 있었어요. 왜 수사를 안 하냐? 이게 전국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사 체계는 네. 각 경찰서도 아닙니다. 경찰서 다니는데 얘네는 전국구라서. 그렇죠.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국가수사본부 같은 데서 코디네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사기나 많은 사기꾼들이 그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어르신들이 당했죠.
1억 이상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통 코인은 젊은 세대가 많이 한다고 네. 생각하고 저희는 러그풀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프로젝트를 터트리고 돈을 모아서 도망가는 친구들. 전통적인 폰지 사기 형태의 네네네. 코인 사기는 그렇게 하죠. 그런 사기 영역이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 상대의 사기는 약장수 사기예요. 그 연예인들이 옵니다. 사귄 거 알고 와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본인도 몰랐다 그래요. 와서 또 버는 돈이 몇백만 원 정도일 그렇죠. 텐데. 예. 그런 방식으로 연예인을 동원해서 신뢰감을 또 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코인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는 거야. 이거 보여줘.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사기는 교회 조직. 교회 조직이요? 교회 조직이 이용되는 게 그 다음 단계고. 이게 단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올라가서 지금은 4단계 정도 되는 거죠. 4단계요? 예. 관 조직. 관조직. 말하자면 그 중에 이제 공무원 누구를 또 사칭해는 실제로 공무원인 경우도 있지만은 네. 굉장히 정교하게 발전이 되었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코인 사기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역 사회로 들어가는 그 코인 사기는 그보다 더 악랄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니 저도 지금 코인 쪽에서 밥 먹은 지 한 7년, 8년 돼가는데 처음 듣는 얘기 하고 왜냐하면 계셔가지고. 그건 돈 버는 얘기고 네. 저희는 돈 뺏는 놈들 얘기이기 때문에 아. 예, 이런 사기의 기법들이 교도소에서 지금 얘기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네. 혹시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또 재교육하는군요. 사기꾼들은 보통 20범이 넘습니다. 사기 범수가 늘어날수록 감방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가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포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 재구성의 그 사기꾼을 김 교수라고 부르는구나. 그렇죠. 예, 너 요거 해봤으니까 종교 쪽을 부처인가 요번에 해볼까? 음. 불교 쪽으로 해보자. 요번 기독교는 끝났으니까. 네네. 거의 스타트업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기술 직업이에요. 기술 직업. 왜냐하면 네. 얘들도 진짜 목숨 걸고 한다고 해요, 자기도. 엄청나게 그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이제 막 그 짜고 막 하면서 짝 출소한 다음부터 2달, 석 달 하고 1년 반 돌면 정리하고 튀죠.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죠? 교도소.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아. 대다수는. 그게 코인 사기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사기가 이게 딱 짜져 있는 거고 예. 여기에 이제 코인이라는 새로운 재료가 하나가 그렇죠.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죠. 상당히 이제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굉장히 박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코인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몇십만 원도 가능하고 몇백만 원도 가능해요. 맞아요. 이래서 어르신들이 혹하는 거예요. 왜냐? 그 정도 뭐 내가 잃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300만 원 투자했는데 3천이 들어와 있어. 그럼 확 돕니다. 그렇죠. 뭐지? 조용히 이렇게 하다가 그럼 3억을 넣어볼까? 그러다 보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이 사람은 이제 사실 기능하는 거는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주범이라는 느낌을 가져서 보통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위에 애들은 다 이거 먹고 튀는 거죠. 이런 구조가 사기의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다른 사기보다 코인 사기가 더 위험한 게 그런 겁니다.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터지면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거의 자기 친구, 자기 가족 다 몰아넣습니다. 다 그냥 그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는 꼴이에요. 대략 그러면 피해 같은 것도 좀 추계를 해보셨나요? 김재석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이용했을 때 지난 5년 동안 6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액만. 피해 인원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 하나 다 4, 5천 된다고 해요. 네. 의문을 갖는 게 경찰이 최소치만 쳤구나. 그러게요. 사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이 사기가 치게 되면 실제 피해액은 100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되는 건 30, 40밖에 안 됩니다. 구조 자체가. 내가 사기 당했지만 사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예. 얘기하는구나. 왜냐면 내가 뭐죠? 가해자. 가해자가 또 되니까. 됐어. 왜냐면 다단계 같은 경우는 나도 가해자. 그러니까 내가 가해한 것은 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2 곱하기 3 곱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 피해액은 2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사기 액수는 1년 단위에 뭐 몇십조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중에 상당수가 코인의 포션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처벌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사기랑 특가법상 사기 두 가지로 합니다. 특가법상은 액수가 5억이 넘으면 형량이 확 뛰거든요. 보통 이 사기꾼들은 1개인당 5억을 넘기지 5억에 않습니다. 맞추는군요. 예. 각각의 한 건당 사기는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사기입니다. 그 일반 사기는 7년 이하예요. 양형 기준으로는 실제로는 5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교도소 가서 얼마나 삼시세끼 잘 먹고 규칙적인 식사 그쵸, 예. 하면 또 이제 또 가석방 될 네. 거고.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네. 실제로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최고 학부 나온 애들도 사기 많이 칩니다. 기획과 기술력이 있어서 아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저는 교수님한테 처음 듣는 거죠? 처음 듣냐면 이거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담 수사관이라는 사람들이 아예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사기꾼들은 넘쳐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 800 될 겁니다. 요 전문가 놈들이. 우리나라는 그걸 담당하는 게 한 4, 50명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저것 하는 유틸리티맨입니다. 그 경찰은. 네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기 범죄를 전종할 수 있는 수사관들을 키워야 된다. 특히 지금 시대에 코인 사기라든가 주가 조작 사기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계속 떠들어도 속이의 경익이죠. 경찰청에 가면. 개인적으로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사기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형량이 높아도 네. 단건으로 처리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걸 병합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형사법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죠. 미국식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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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예. 그럼 12년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한국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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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면 3년 플러스 1년 6개월 해서 그렇게 5년이 안 되는 거죠. 5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을 50억, 100억을 해도 실제로 형량은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범죄 수익을 전문적으로 환수하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또 과징금 말고 환수,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환수할 수 있는, 바로 동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사기 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사가 굉장히 길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미 다 도망갑니다. 이게 근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긴 네, 하다. 왜냐하면 검찰권, 경찰권 요거하고도 연결돼 있는 맞습니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네. 사기 범죄를 추적하는 조직은 검찰과 경찰이 공히 이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돼야 된다. 우리나라의 그 남부지검에 수사단이 있고 그런데 수사단이 아니라 정규 조직을 만들어서 아예 그럼 그 정규 조직이 경찰을 지휘해라. 지금처럼 이중으로 하면 다 빠져나간다. 모성준 판사라고 아. 사기 전문만 그 책을 이만큼 쓰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의 사기 수사 시스템은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골격을 유지해서 좀 더 나가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특히 이런 사이버 공간의 사기, 코인 사기는 절대 대응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스캠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발행되는 코인 네. 쉽게 만들어 갖고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펴고 튄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평가하시기에 이런 수법은 어떻습니까? 적극이죠, 적극. 적급이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보통의 사기꾼들은 이렇게 단순한 하나 가지고는 안 하거든요. 초범들이 연습하는 정도. 교도소 들어가서 저 스캠 코인 뭐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바로 무시당하는. 뒤통수 맞죠. 그래, 그 연습 많이 했네. 그러면 조금 몇 개 더 해과. 왜냐하면 결혼 사기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거죠. 오늘 더 넓은 세상을 또 많이 접하게 되네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붙여요. 전통적인 주가 사기랑 붙여갖고. 우리가 코인을 만들었는데 네. 이거를 뭐 코스닥 상장사 하나랑 지금 어떻게 해서 우회 상장을 또 할까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하고 식으로 있다. 얘기하는. 그래서 요것을 얼마를 내가 공짜로 줄게. 주가는 나중에 정산해 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가 사기입니까? 코인 사기입니까? 헷갈리죠. 그럼 경찰 잡긴 더 어렵겠네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가 조작을 전문으로 추적하는 경찰이 거의 없잖아요. 남부지검의 증권범죄수사단 정도 거기 하나잖아요. 지금. 하나잖아요. 네. 주가 조작만 추적하다 보는데 주가 조작만 안 하거든. 코인도 붙여서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도 맞아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피눈물 나죠. 피눈물 네. 나는 일인 거고. 저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시민들, 국민들 딴에서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는지. 이게 사기꾼하고 똑똑한 지인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돈을 내라고 하면은 사기꾼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내게끔 내가 마음이 동해서 내. 동해서 내는 거죠. 계속 휴대폰을 보고는 거야. 뭘 도표를 보고 막 웃고 막 그러는 거야. 200 벌었네 막. 지금 메소드 연기. 그 뭐야? 막 그럼 나도 끼워줘. 처음에는 예.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돈을 자연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죠. 뭐예요? 그럼 예방이 어렵잖아요. 예방은 욕심을 부리지 마라. 건전한 금융상품 내에서의 활성화된 투자를 건실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예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 대부분 다 사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놔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좋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아서 투자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좌우하는 범죄로 바뀌었다는 거. 이 금융 범죄가. 이 코인 사기가 실제로는 처음에는 젊은 분들 했다가 연령이 확대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이 디지털 어떤 리터러시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더 약하니까. 약하니까 거기로 접근하고 또 인간의 정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사실은 코인 사기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판매를 준비했는데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10월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에 무료방에서 적은 시드 대비 좋은 수익률을 얻어 좋은 기회로 VIP 리딩방을 가입하게 되었고 현재 리딩을 받고 있습니다. 시드는 적은데 수익은 좋습니다. 진작 가입할 걸 하는 아쉬움밖에 없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믿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이 사람이 네. 일종의 브로커죠. 중간에 요거를 꼬시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좀 혹할 만한 그런 문구들. 왜냐하면 시드가 작아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승급을 시켜주잖아요. 상급방으로 올라가면수록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고. 또 글이 또 하나 있네요. 곧 상장 예정.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특이하죠. 네,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 100만 원 이상 에어드랍을 준다. 에어드랍은 이제 상장 전에 무료로 코인 나눠주는 네, 어떤 뿌리는 그런 거죠. 예. 이벤트를 말하는데 이 에어드랍으로 억대 번 사람들 많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가입하셔서 들고라도 계세요. 이런 코인이 가장 위험한 게 네, 에어드랍 같이 공짜로 뿌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아무 쓸모 아무 없는 거죠. 쓸모 없고 상장 안 되는 안 거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인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식이나 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공짜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공짜로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이란 건 아무 무가치한 걸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인 사기가 위험한 거예요. 일정 정도 신뢰 자본이 있는 맘카페에서 어느 정도까지 좀 등급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모두는 안 믿지만 일부가 또 믿고 투자하면 투자가 된 것이 아까워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그 사람이 여론을 주도해요. 뭐 너도 했어, 너도 네, 했어, 약간 이런 그렇게 식으로. 되죠. 반맥이죠. 아, 미장원 데리고 다니죠. 그 돈은 누구 돈? 그 사람들 돈이죠. 일정 수준 이상 투여되면 네.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음. 보통은 그게 개똥 사기 방법이거든요. 갯돈 사기 방법인데 이제 그 소재만 소재만 바꾼 거죠. 너무 오늘 진지하고 하지만 또 재밌는 얘기 계속 지금 얘기 듣고 있는데 얼굴만 봐도 약간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사기꾼의 관상. 프로파일러를 시작할 때 네. 우리 같은 동기들이 그런 약간 장난식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나이대 범죄자 사진 100장을 네, 이 판에다가 쫙 깔아놓고 네. 맞춰보기 게임을 했어요. 전부 범죄자인데. 어느 범죄인지 강간범인지 강도범인지 살인범인지 다 맞추지 못했는데 강간범이랑 네. 방화범은 분류가 되더라고. 아, 강간범은 대체적으로 되게 잘생겼어요. 방화범은 되게 못생겼어요. 왜 그러냐? 방화범은 대물 범죄예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얼굴을 잘 가꾸지 않아요. 그리고 강간범들은 사람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호감형이 많았던 거였어요. 사기범은 뭐냐 그랬더니 되게 불쌍하게 생긴 사람들이. 뭔가 이 심리적인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할 때는 진짜 막 이렇게 되는데 네. 그냥 막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불쌍해 불쌍해 보여요. 보여요. 예. 그런 범죄를 오래 하면은 네. 반복해서 하면은 그런 특징들은 있어요. 아, 이게 약간 인이 배긴다고 하나요? 예, 얼굴에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 거지도 달라요. 하고 다니는 옷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이거를 AI한테 학습시키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섣불리 뭐 관상 가지고 사기꾼 이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오늘 얘기해 주신 걸로 좀 봤을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드는 외모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즐겨하고 와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면서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아,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소시오패스가 많아요. 아, 소시오패스는 다른 사람들 좀 이용해 먹는. 그렇죠. 감정을 이용해 먹으니까. 그래서 감정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사기꾼들이 돈을 뺏기 전에 감정을 뺏는 거예요. 돈은 따라오는군요. 그 당연하죠. 오늘 프로파일러 배사원 교수님과 함께 굉장히 많은 이 사기 범죄 그리고 더불어서 코인 사기도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어떠셨는지요? 약간 덥네요. 아. 이제 네, 좋았습니다. 네. 새로운 것도 입어보고 우리 김동환 선생님도 또 좋은 네. 말씀 많이 듣고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정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고 어떻게든지 선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각자 깨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비트 게스트하우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요. 개하.